여러분, 이 시트 한 장 붙이는 게 그냥 비싼 에센스 듬뿍 바르는 거랑 대체 뭐가 다를까요? 사실 마스크팩 안에는 대단한 비법 성분이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에센스나 앰플이 시트에 듬뿍 적셔져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도 이걸 귀찮게 10분, 20분씩 붙이는 이유는 단순히 편리해서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스크팩은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에센스 성분을 피부 속으로 더 효과적으로 흡수시키는 일종의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스크팩이 왜 일반 에센스보다 흡수력이 더 높은 거예요? 마스크팩에 에센스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피부는 외부 물질을 밀어내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에센스를 발라도 그냥 바르면 흡수되는 양보다 공기 중으로 증발되거나 피부 겉에서 겉도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마스크팩 시트로 피부를 덮어버리면 마스크 시트가 피부와 공기를 완벽히 차단하는 밀폐된 상태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과정에서 마스크팩에 적셔진 에센스가 자연스럽게 피부로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마스크팩을 하고 나면 피부가 좋아진 느낌보다 오히려 더 건조해진 느낌을 받거나 심지어 트러블이 올라온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여러분이 마스크팩을 쓸수록 피부 노화를 앞당기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피부과 전문의 이용선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마스크팩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고 사용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마스크팩 제대로 쓰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나는 지금까지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었나 한번 체크해보세요. 단돈 1,000원으로 피부과 시술급 효과를 내는 마스크팩 사용 공식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는 크게 4가지인데요. 첫째는 세안 후 바로 마스크팩 붙이기입니다. 당연히 세수 깨끗이 하고 바로 마스크팩 붙이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깨끗한 얼굴에 팩을 붙이는 게 좋은 방법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안하고 물기만 닿고 바로 마스크팩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피부는 건조한 상태에서는 흡수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세안을 하고 나면 피부 표면의 수분이 급격히 증발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마스크팩을 붙이면 건조해진 피부 표면이 에센스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안 후에는 토너로 1차적인 수분을 공급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각질층이 부드러워지고 모공도 열리면서 그 다음 단계인 마스크팩의 에센스가 훨씬 잘 흡수가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마스크팩 떼고 아무것도 안 바르기입니다. 마스크팩을 떼고 나면 아마 아직 에센스가 다 흡수가 안 돼서 피부가 굉장히 끈끈할 거예요. 이때 우선 얼굴에 남은 에센스를 두드려서 잘 흡수시켜 주시는 건 다들 잘 하고 계실 텐데요. 그 위에 보습제를 따로 또 발라줘야 한다는 건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마스크팩을 뗐다면 반드시 보습크림이나 오일을 발라서 수분막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보통 마스크팩에 있는 에센스 성분은 우리 피부의 수분감은 잘 채워주지만 그 수분을 날아가지 않게 꼭 붙들어줄 밀폐제 성분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팩 후에 아무것도 안 바르면 기껏 피부에 채워넣은 수분이 금세 증발해서 날아갈 수 있어요. 어쩐지 이상하게 마스크팩 하고 바로 잔날 피부가 좀 더 건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이나 건조한 환경에서는 마스크팩 3분 이내에 바로 크림을 발라주셔야 돼요. 시간이 지체되면 수분 증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거든요. 아무리 좋은 팩을 붙여도 이것 때문에 마스크팩 흡수가 전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세 번째 실수, 각질과 노폐물 정리 없이 마스크팩부터 했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각질과 노폐물이 두껍게 쌓여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성분을 발라도 피부에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각질을 막 벗겨내시면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자극 없이 부드럽게 각질을 녹여서 없애는 아하나 바하가 들어간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턱선이나 이마, 코 주변은 각질이 잘 쌓이는 부위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시트를 붙였어요. 그런데 마스크팩 붙인 채로 잠들거나 붙여놓고 집안일 하다가 떼는 시간 깨닫지 못하는 분들 계시죠? 이게 바로 4번째 실수입니다. 마스크팩 뒷면을 보면요,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 붙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콜라겐 마스크 제품들은 1시간 이상씩 붙여야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평범한 시트 마스크는 20분 안팎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30분, 1시간씩 오래 붙이고 있으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속건조가 심해져서 오히려 내 피부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신 분 중에 매일 밤 30분씩 마스크팩을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가끔은 마스크팩을 하다가 잠들어서 새벽 내내 붙이고 계셨던 적도 있고요. 오래 붙이고 있으면 피부로 좋은 성분이 더 많이 흡수되겠지라는 생각이 그러셨던 건데 오히려 속건조로 피부가 다 뒤집어져서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10분만 하고 떼어내기엔 마스크 시트에 에센스가 엄청 많이 남아있는데 왜 오래 할수록 속건조가 더 심해진다는 건가요? 에센스의 유효 성분은 대부분 15분 안에 흡수가 됩니다.
그 후에는 오히려 시트가 마르면서 피부의 수분을 다시 빼앗아갈 수 있어요. 게다가 30분 이상 마른 시트를 올려놓으면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위험도 있으니 꼭 주의해주세요. 자, 여기까지는 모든 피부 타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주의사항을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피부 타입별로 마스크팩 사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같은 마스크팩이더라도 내 피부에 맞게 써야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먼저 첫째, 건성 피부는요, 수분과 유분이 모두 부족한 상태라 내 피부 상태에 맞게 마스크팩을 좀 더 자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인 건성 피부는 주에 2, 3회, 극건성은 주에 3, 4회 정도 하셔도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반드시 순한 보습 성분 위주의 마스크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타민C나 레티놀 같은 고농축 기능성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매일 쓰게 되면 아무리 건성 피부라도 피부에 부담이 커질 수 있거든요. 건성 피부에 좋은 성분은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스쿠알란, 판테놀, 글리세린인데요. 이런 성분의 마스크팩을 쓰면 보습과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제품 타입도 중요한데요. 크림 타입이나 하이드로겔 타입 마스크팩이 일반 시트 타입보다 보습력이 훨씬 좋습니다. 시트가 두껍고 에센스가 좀 끈적한 느낌이 드는 게 건성 피부에는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건성 피부는 마스크팩 하기 전에 에센스나 세럼을 먼저 한번 발라주세요. 그 위에 마스크팩을 올리면 성분 흡수가 더 잘 되고 보습 효과가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건성 피부일수록 이렇게 보습제를 여러 단계로 레이어링을 해야 수분감이 오래 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두 번째, 지성 피부입니다. 지성 피부는 수분은 부족하지만 유분은 많은 편이라 마스크팩은 주 1, 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영양 성분이 가득 들어간 무거운 마스크팩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과보습으로 모공이 막히거나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지성 피부는 가벼운 텍스처의 수분 마스크팩을 선택하시고요. 티트리, 살리실릭산, 나야시나마이드 같은 피지 조절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좋습니다. 특히 나야시나마이드는 피지 분비를 조절하면서도 모공도 수축해주는 일석이조 성분이에요. 또 지성 피부분들은 피부가 갑갑한 게 싫어서 마스크팩 후에 아무것도 안 바르실 때가 있는데요. 지성 피부도 보습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유분이 많은 거지 수분은 부족한 상황이라 꼭 마스크팩 떼어나면 가벼운 수분 크림을 발라주세요. 수분이 부족할수록 유분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지성 피부분들에게 특별히 추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스크팩 전에 클레이 마스크나 버블 마스크로 모공 청소를 한번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피지와 노폐물을 먼저 제거한 후에 수분 마스크를 하면 흡수율이 확 올라가거든요. 세 번째는 복합성 피부입니다. 복합성 피부는 T존은 기름지고 볼은 건조한 타입이죠.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흔한 타입이에요. 복합성 피부는 좀 까다로운데요. 부위별로 상태가 다르다 보니 관리도 달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 주기는 주 1, 2회 정도가 적당하고요. 진정과 보습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품을 선택하거나 부위별로 다른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T존에는 피지 조절 마스크팩을, 건조한 볼에는 보습 마스크팩을 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 마스크팩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차라리 토너 패드를 팩처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시는 토너를 부드러운 화장솜에 듬뿍 묻혀서 팩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아예 토너 패드 제품을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저처럼 귀찮음이 많은 사람들은 부위별로 관리를 다르게 하는 것 자체가 좀 귀찮은데 어떡하죠? 그럼 그냥 보습 위주의 마스크팩 하나를 제대로 쓰시되 마스크팩 떼어내고 얼굴에 크림 바를 때 T존은 가볍게만 발라주세요. 볼이나 건조한 부분은 듬뿍 발라주시고요. 중요한 건 유분이 필요 없는 부분에 유분을 과도하게 넣어주는 걸 조심하는 거라서 보습할 때 양 조절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넷째, 민감성 피부입니다. 사실 마스크팩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 타입이 바로 민감성 피부인데요. 민감성 피부는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고 따갑고 트러블이 생기시는 피부죠. 이런 피부에는 마스크팩을 피부에 얹어 놓는 것만으로도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팩을 1, 2주에 한 번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또 마스크팩의 소재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부드러운 순면 시트인지 텐셀 시트인지요. 거친 소재는 물리적 자극만으로도 피부를 붉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분도 향료, 알코올, 인공색소, 파라벤이 들어가지 않은 저자극 제품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능하시면 EWG 그린 등급 성분으로만 만들어진 제품을 골라보세요. 민감성 피부에 좋은 성분은 센텔라, 알로에, 캐모마일, 판테놀 같은 진정 성분이에요. 특히 시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민감성 피부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은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세요. 귀 뒤나 턱 밑, 팔 안쪽 같은 곳에 작은 조각을 붙여보시고 24시간 동안 반응을 지켜보는 거예요. 빨갛게 변하거나 가렵거나 따가우면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민감성 피부는 마스크팩 시간도 짧게 가져가세요. 일반적으로 15분에서 20분이라고 했지만 민감성 피부는 10분에서 12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붙이고 있는 동안에도 따갑거나 가려운 느낌이 나면 즉시 떼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마스크팩을 할 때마다 피부가 편안한 게 아니라 더 민감해지는 것 같으면 아예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억지로 하다가 피부 장벽만 더 손상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피부 타입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난 원래 민감성이었으니까, 원래부터 지성이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피부 관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계절이 바뀌면서, 또 생활 패턴이 변하면서 피부 타입도 조금씩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내 피부 상태를 체크하시고 그에 맞춰서 마스크팩 종류와 사용 횟수를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장님, 근데 혹시 마스크팩 보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피부 관리 열심히 하는 분들은 냉장고에 넣어두고 차갑게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마스크팩을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 이것도 추천하진 않아요. 화장품은 대체적으로 실온 보관이 원칙인데요.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배합된 성분이 분리되거나 심지어 변질될 수 있거든요. 특히 에멀전 타입 에센스가 들어간 마스크팩은 냉장 보관할 경우 성분이 분리돼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원한 느낌을 원하시면 사용 직전에 잠깐만 차갑게 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반대로 직사광선이 닿는 곳이나 너무 더운 곳에 보관하는 것도 문제예요. 고온에 노출되면 유효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꼭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보너스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마스크팩을 쓰고 나면 포장지에 에센스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걸 그냥 버리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활용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스크팩 할 때 그 위에 포장지에 남은 에센스를 더 덧바르는 거예요. 그래도 남는다 싶으면 목에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보통 얼굴에만 비싼 영양크림, 아이크림, 각종 기능성 화장품을 바르시고 목에는 대충 보습제만 바르는 분이 많은데요. 남은 에센스로 목까지 케어해주시면 좋습니다. 얼굴 피부가 아무리 좋아도 목에 주름이 있거나 탄력이 떨어지면 나이 들어 보이기 쉽거든요. 참고로 목에 에센스를 바를 때는 아래에서 위로 턱 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발라주시면 림프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화장솜에 남은 에센스를 적셔서 토너 패드처럼 쓰는 거예요. 단 이렇게 토너 패드로 만들었다면 보관했다가 나중에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쓰는 게 좋습니다. 시트 마스크 에센스는 일회용을 전제로 만든 제품이라 병에 든 제품보다 방부제가 적거든요. 한번 공기와 접촉하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어서 바로바로 쓰셔야 합니다. 그럼 혹시 토너 패드를 냉장 보관해도 오래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냉장 보관을 한다면 미생물 번식을 늦출 수는 있겠죠. 하지만 토너 패드로 만들어서 옮기는 과정에서 오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진 않습니다. 토너 패드를 담는 용기가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제일 나쁜 습관은 남은 에센스가 아깝다고 해서 실온에 둔 채 며칠 동안 계속 쓰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마스크팩은 한 번 오픈하면 끝이에요. 오래 두고 쓰라고 만든 제품이 아닙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마스크팩은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짧은 시간을 사용하는 게 가장 기본 원칙이고요. 피부 타입에 따라 사용 주기가 달라집니다. 또 마스크팩 후에는 그냥 자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보습크림으로 수분이 증발되지 않게 막아주세요. 이게 없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우리가 세안하면 3분 내에 보습제를 바르라고 하죠. 마스크팩을 떼고 난 후에도 에센스가 다 흡수되고 나면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게 핵심이에요. 또 남은 에센스는 마스크 시트 위에 얹거나 목에 바르는 식으로 활용하시되 뒀다가 나중에 써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마스크팩의 효과를 200%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만의 마스크팩 사용 꿀팁이라든지 피부 타입별로 좋은 마스크팩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피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